네, 안녕하세요. 신박사 인사를 했습니다. 2022년 2월 3일 신박사의 장 마감 복귀 방송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좀 많이 아쉽죠? 예, 미국 시장의 어떤 연속된 어떤 반등, 강세에 힘입어서 이제 국내장도 이제 연휴 뒤로 이제 그래도 폭등을 어느 정도 예상했는데 2% 내외 정도의 어떤 양시장 상승은 폭등까지는 아니고 좀 아쉬운 어떤 결과인 것 같습니다. 일단 이제 메타의 이제 그 실적 저하 그 부분이 이제 영향을 좀 크게 미친 걸로 보여지는데요. 사실 그게 어느 정도 좀 안정화되면 우리나라 증시가 조금 과도하게 밀려버린 부분이 또 한꺼번에 반영될 수 있는 그런 구간이 찾아올 것 같고요. 일단은 메타의 어떤 폭락 자체, 시간의 이제 폭락 자체가 오늘 아시아 증시 그리고 한국 증시를 좀 짓눌렀다. 이렇게 좀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 이제 시장에서는 현재 시점에서는 투자 심리가 가장 중요한데 그 부분에서 좀 제한된 어떤 흐름을 좀 만들게 된 것 같고요. 메타 폭락이 그래도 이제 기회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체크를 해볼 거고요. 또 이제 자가진단 키트 주들이 오늘 이제 가장 셌고 오늘 시장을 좀 압도했는데 한번 관련된 내용들 한번 분석해 보고요. 셀트리온도 이제 관련된 어떤 진단 키트를 미국에 이제 대규모로 공급하는 그런 내용들이 같이 있죠. 그리고 이제 전체 지수에 대한 어떤 증권가 이제 의견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 좀 체크해 보면서 왜 2650포인트가 연중 저점인지에 대한 근거도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마감부터 해보도록 하죠. 코스피 지수 1.6% 상승해서 2707포인트 마감했고요. 상승 종목 수는 800 종목으로 압도적으로 웬만한 종목 다 이제 상승을 했다 보면 될 것 같은데 그 폭이 이제 좀 아쉬운 부분인 거죠. 코스닥 지수는 2% 상승했고요. 891포인트 마감했습니다. 900포인트는 회복하지 못했고 거래대금도 이제 조금 아쉽죠. 9조 원 수준인데 코스피 쪽에 이제 12조 원 수준은 그래도 이제 평타는 좀 친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래대금이 터지면서 장대 양봉 그리고 이제 반등세를 만들어주는 게 조금 더 추세적인 어떤 흐름으로 이어질 수 있는 건데 조금 약했다 이렇게 좀 해석하면 될 것 같고요. 수급적인 부분도 좀 뭐랄까 양시장에서 외국인들이 한 수천억대로 이제 순매수를 해주는 게 필요한데 특히나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는 올해 들어서 이제 외국인들이 이제 굉장히 많이 팔았죠. 그래서 한 몇천억 단위로 이렇게 좀 수급이 연속해서 들어오는 게 코스닥의 반등을 좀 세게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요인이 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이 오늘은 좀 보여지진 않았다. 그래도 이제 순매수 쪽이었고 코스닥에서 기관들만 좀 순매도 600억 정도 한 게 이제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선물시장에서는 외국인들이 2,400계약을 이제 순매도하는 포지션을 가졌고 증시 주변 자금은 고객 예수금은 떨어지지는 않았어요. 75조 원 수준으로 LG는 이 솔루션을 청약하고자 하는 자금이 들어와서 나가진 않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이제 공격적으로 붙기에도 시장이 너무 좋진 않은 느낌이니까 분위기니까 결국 이제 시장이 좋을 때 그리고 상승할 때 이제 수급은 더 붙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쌓아두는 개념인 것 같고 그래도 이제 긍정적인 포인트는 이제 신용융제 잔고가 뚝 떨어졌다는 겁니다. 이제 많을 때는 사실 25조 이렇게 갔었는데 지금 현재 22조거든요. 그러니까 많이 떨어진 거죠. 한 3조 원 이상이 지금 떨어진 거고 이게 이제 집계가 이제 1월 27일이거든요. 그래서 또 이제 내일 보면 더 떨어졌을 걸로 좀 예상이 되고요. 그런 부분에서 본다면 최근에 반등 나올 때 오늘 같은 경우도 이제 이런 어떤 약간 좀 반대 매매성 물량이라든지 부담이 큰 어떤 물량들이 출회되면서 상승을 좀 제한시킨 게 아마 컸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일단 코스피 지수도 윗꼬리를 좀 만든 게 그런 어떤 물량들이 막판에 좀 나온 것 같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분봉으로 보더라도 14시 40분 이후로 뚜두둑 밀린 부분이 그런 부분하고 좀 연결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때부터 미국 선물이 급락했다든지 이게 아니거든요. 미국 선물은 오늘 장 초반부터 쭉 2.1%에서 2.3% 마이너스를 계속 유지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때부터 뿍 이렇게 빠진 거는 이제 그런 그런 수급들이 좀 막판에 나오면서 형성된 어떤 수급인 것 같, 이제 하락인 것 같다 이렇게 좀 추측이 되고요.
그래서 이제 코스피 지수 관련해서 이제 체크를 좀 해드리면 이 이제 중장기 이평선 481선을 빠르게 회복하는 게 돌파시키고 지지받으면서 올라서는 게 중요하고요. 21선을 이제 돌파시켜주면서 완벽하게 지지를 받아내면서 그러면 이제 굉장히 강한 어떤 와 이거는 추세 거의 뭐 회복된 흐름이다 이렇게 좀 예상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21선의 안착 여부가 굉장히 중요하다. 일단 1차적으로는 481선을 빠르게 회복하는 게 중요하다. 이게 길어지게 되면 이 매물화가 더 급격하게 진행되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점점 더 이제 투자자들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막 지치거든요. 그래서 그 물량들 자체가 여기 쌓여있는 어떤 물량들 자체가 더 급속도로 이제 매물화가 진행된다는 겁니다. 떨어졌다가 급반등하면 이제 잘 안 파는 경향이 크지만 이게 이제 늘어지면 이제 이게 점점 쌓이는 거죠. 최적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빠르게 주요 저항선 내지는 뭐 이평선을 회복해 주는 게 좀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코스닥 지수도 481선이죠. 요거를 이제 오늘 회복했다가 윗꼬리를 만들면서 조금 이제 밀렸거든요. 역시나 코스피와 마찬가지로 막판에 좀 흘러내렸습니다. 막판에 이렇게 좀 흘러내리는 식으로 그런 물량 부담에 대한 부분이 아마 작용된 것 같고요. 어쨌든 양시장 모두 오늘 조금 아쉬운 결과고요. 이 메타의 어떤 오늘 정규장에서의 어떤 흐름이 뭐 양봉으로 전환된다든지 밑꼬리를 그리면서 뭐 한 10% 이내로 이제 하락 마감을 해주면 뭐 내일 우리나라 시장도 좀 긍정적인 포인트가 될 것 같은데 오늘 좀 미국 시장을 좀 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그리고 이제 어제 미국 시장 같은 경우는 종가 기준으로 이제 상승 마감했죠. 나스닥도 그렇고 다우도 S&P도 이제 상승 마감해주면서 그래도 긍정적으로 마감했는데 사실 이제 오늘 이제 메타의 그 급락이 오늘 정규장이 반영되면 요 이제 중장기 이평선 241선 나스닥 기준입니다. 나스닥 기준으로 이거를 저항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부정적이죠. 그래서 어제도 이제 제가 영상에 올려드린 내용이 요거를 빠르게 돌파시키는 게 중요한데 혹여라도 이게 저항을 받게 되면 조금 지지부진해질 수 있다는 얘기를 했는데 일단은 메타의 실적 발표가 저항을 만들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인다. 현재로서는 일단은 확률적으로는 그렇게 좀 되어 가고 있다. 이렇게 좀 해석하면 될 것 같고요. 반면에 뭐 S&P나 다우는 굉장히 견조하게 급반등을 만들어낸 이제 흐름입니다. 근데 이제 이게 헤드 숄더가 돼버리면 좀 부정적인 거죠. 그래서 일단은 오늘 밤 미국 증시가 메타의 어떤 실적 저하를 견뎌내느냐 여부가 되게 중요할 거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오늘 아시아권 증시에서는요, 그 일본 증시가 열렸죠. 일본 증시 제외하고는 다 휴장인데 일본 증시가 오늘 1% 약세로 마감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미국의 지금 장중 나스닥의 흐름을 반영하는 그런 조정을 좀 보였다고 보면 될 것 같고요. 나머지 뭐 홍콩은 내일 열립니다. 그리고 대만하고 중국은 이제 다음 주 열리게 될 텐데요. 어쨌든 어떻게 반영하는지도 좀 잘 봐야 될 것 같아요. 미국 시장이 이제 급반등을 했지만 그걸 또 이제 아시아 시장은 또 전부 받아내진 못하는 것 같고요. 어쨌든 한국 증시는 좀 아쉬웠다. 그리고 이제 오늘 수급 사항은 이제 큰 변동은 없던 것 같아요. 외국인들의 어떤 수급도 양시장에서 뭐 특별한 변동성은 없었던 것 같고요. 그나마 이제 전기전자에서 양시장에서 좀 한 1,000억 가까운 물량을 좀 내놓았다는 부분들, 반도체에서 코스닥 반도체에서 외국인들이 좀 팔았네요. 한 1,000억 정도. 그래서 반도체 쪽에서 좀 매도 나오는 부분이 좀 특징점이었던 것 같고요. 역시나 이제 테마별 종목을 이제 보면 뭐 오늘 진단키트가 완전히 그냥 점령했죠. SD 바이오 센서가 이제 상한가. 야, 이거 상한가. 어마어마하네요. 외국인 기관들 최근에 이제 순매수 기조를 좀 보이면서
화끈하게 이제 상한가를 쳤고, 일단 가격이 폭등하죠. 자가진단 키트의 가격이 폭등하기 때문에 공급이 딸리고, 수요는 지금 엄청난 대기, 수요가 이제 뭐 확실하고 이런 부분들이 이제 작용하는 것 같고요. 뭐 휴마시스도 이제 전일 상한가에 오늘도 이제 21% 상승하는 모습, 뭐 관련주들 이제 파미셀이라든지 뭐 이런 기업들, 수젠텍도 오랜만에 강한 어떤 흐름을 보이네요. 액세스 바이오, 랩지노믹스도 11% 튀는 흐름들, EDGC 해서 진단키트 관련주들이 좀 강한 어떤 기조고요. 이 흐름 자체가 이제 뭐 조금 이어지겠죠. 이제 대장주 위주로 국내에서 이제 허가받은 뭐 S바이오센서, 휴마시스는 뭐 가장 강한 어떤 시세 폭증을 최근에 이어가고 있고, 시세도 이제 가장 강하죠. 하지만 나머지 종목들에 대해서는 좀 부담이죠. 언제 그냥 푹 무너질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좀 이제 부담스럽다고 좀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오늘 바이오주들이 이제 굉장히 세게 반등을 만들어냈죠. 무차별적으로 뭐 유전자 치료제부터 해가지고 뭐 코로나19, mRNA, 줄기세포, 치매 하여튼 뭐 바이오 섹터가 이제 오늘 뭐 가장 강한 어떤 기조의 흐름을 좀 보여줬다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진단키트가 조금 이제 모멘텀적으로 강력한 어떤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이제 시총 상위 종목들 한번 챙겨보죠. 삼성전자는 이제 보합으로 마감했습니다. 야, 오늘 이런 시장 반등 구간에서 이제 보합으로 마감했다는 거는 뭐 정말 상대적으로 큰 소외적인 어떤 흐름을 보였다 볼 수 있고요. LG에너지솔루션이 이제 오늘 기관 외국인들 매수세에 힘입어서 6% 상승 마감했고요. SK하이닉스 2.9% 상승. 외국인들이 꽤나 좀 많이 샀네요. 외국인들은 매수세에 힘입어서 이제 2.9% 상승. 그리고 네이버도 오늘 강했습니다. 3% 강세로 음봉이긴 하지만 급반등하는 모습인데, 이것도 역시나 이제 마찬가지죠. 중장기평을 빨리 돌파시키는 게 필요한데, 그러지 못하면 되게 오랜 기간 지지부진할 수 있는 그런 흐름이다. 삼성바이오 4% 상승했는데, 삼성바이오 에피스 지분 전량 매수한 게 굉장히 호재죠. 시장에서도 이제 호재로 받아들이고 있고, 지분의 80%가 이제 최대 주주 그리고 이제 연기금이 들고 있기 때문에 사실 주주들에게 이제 조달받는 자금 자체는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한 6천억 정도. 그래서 대부분의 이제 최대 주주 측에서 이제 자금을 이제 투여한다는 측면에서 볼 때 뭐 호재로 시장에서 좀 인식하는 것 같고요. 오늘 LG엔솔 상승하면서 LG화학도 같이 5% 이상 급등하는 모습. 나머지는 셀트론 같은 경우는 오늘 3.9%니까 강한 기조로 좀 마감해줬습니다. 나머지는 뭐 특별하게 강한 기조의 흐름은 좀 아니었던 것 같고, 넷마블은 이제 CJ ENM이 좀 지분을 매각해야 된다는 그런 어떤 내용들이 오늘 8% 급락으로 좀 연출시켰는데요. 사실 BBIG 중에 이제 게임주들이 뭐 작년에 이제 메타버스 분위기 같이 붙으면서 굉장히 큰 시세를 냈죠. 그래서 좀 부담스러운 어떤 밸류 수준으로 조금 조정이 좀 깊어지는 것 같습니다. 오늘 뭐 코스닥 쪽에서도 보면 컴투소 홀딩스가 12% 급락을 했거든요. 과거 이제 게임 비리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결국 이제 그런 흐름을 좀 얘기해주고 있고, 펄어비스도 1.8% 급락하면서 뭐 하락하면서 최근에 연속적으로 이제 급락하는 형태 좀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프리카 TV 같은 이제 인터넷 플랫폼 이런 기업들도 작년 말까지 이제 대지세 분출하고 나서 이제 꺾이는 흐름이 전개되고 있고요. 참 영원한 건 없는 것 같습니다. BBIG 중에서 이제 바이오 신약 섹터 제외하고는 전부 이제 고점 시그널들 그리고 이제 붕괴 형태가 전개되고 있기 때문에 지수 차원을 이끌었던 그런 종목군들이 지지부진해진다는 것은, 조정기에 돌입하거나 추세가 붕괴된다는 것은 당분간 지수는 좀 재미없을 거다. 그렇게 좀 예상을 할 수 있고, 지수 차원에서는 언제든 연중 저점을 다시 또 갱신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바라는 건 아니지만 그런 부분들이 열려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는 지수 관련주보다는 지수 관련되지 않은 그런 섹터군에서 기회들이 좀 나올 가능성이 높은 거는 사실입니다. 그런
원리상의 메커니즘을 좀 이해하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이제 외국인과 기관의 동시 순매수 종목은요, 오늘은 뭐 특징점까지는 없는데, 뭐 LG에너지 솔루션이 2천억 정도 순매수한 거, 그리고 키트 쪽에서 이제 SD 바이오센스가 270억 양쪽 순매수, 그리고 바이오 종목이 좀 많죠. 셀트론, 일동제약, 뭐 신풍제약, 뭐 신풍제약은 뭐 기술적인 반등 정도에 불과할 거고, 어쨌든 이런 쪽의 종목들, 그리고 코스닥에서는 역시나 바이오 종목들이 좀 많은 편이네요. 현대바이오, EDGC, 세종메디칼, 루트로닉, 알테오젠, 휴젤, 뭐 이런 기업들이 이제 좀 수급이 좋았던 흐름이었고, LNF가 300억대 순매수 흐름이었다는 거. 하나마이오크론도 6% 급등. SM 같은 경우는 이제 CJ 쪽에 이제 인수되는 이제 종목이죠. 49억 정도 순매수가 들어왔네요. 어쨌든 오늘은 뭐 전체적인 어떤 업종이 반등하는 흐름이었고요. 수급도 어디 뭐 쏠림보다는 뭐 골고루 좀 들어왔다고 보여지고, 일단 미국 대비 좀 많이 미진했던 반등인데, 메타에 대한 어떤 시장이 조금 안정화되면 국내 시장이 좀 눌렸던 그 시세가 어느 순간에 조금 그래도 폭발적으로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됩니다. 네, 이슈로 좀 넘어가도록 하죠. 오늘 첫 번째 이슈는 페이스북이죠. 메타 이제 실적 발표 내용인데요. 이 부분이 오늘 굉장히 중요했다고 봅니다. 오늘 뭐 한국 시장도 상승을 좀 제한시켰고, 아시아 이제 뭐 일본 시장이 이제 개장했지만 마이너스 만들었고, 또 이제 나스닥 선물을 2% 약세를 만든 이제 주 요인인데요. 이 부분을 우리가 추세적인 어떤 실적 저하라든지 이제 빅테크가 꺾이는 어떤 요소로 봐야 될지, 아니면 뭐 일시적이라든지 이 메타, 이게 페이스북에 한정된 어떤 내용일지를 한번 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제가 내린 결론은 이제 새로운 성장을 위한 어떤 과도기의 어떤 뭐 흐름? 그렇게 좀 해석되지 않을까 싶은데, 메타라는 기업이 이제 이 페이스북이라는 사명을 버리고 이제 이제 메타버스 시대로의 어떤 주도를 하겠다, 이 포부잖아요. 결국 이제 이 페이스북이라는 SNS의 현재 실적, 그리고 지금의 이제 뭐 유저들의 어떤 이런 부분들은 이미 이제 과거가 됐죠. 그래서 사실 이번에 이제 뭐 실적적인 부분에서 매출액은 컨센을 상회했습니다. 매출액은 20% 전년비 증가했고, 이익단으로 이제 전년비 줄어들었거나 이제 컨센을 하회한 건데, 결국은 이제 손익 부분은 사실 이 메타라는 기업이 R&D 비용을 줄이게 된다면, 결국 이제 메타버스에 대한 투자죠. 메타버스에 대한 투자를 줄이면 이제 올라올 수 있는 부분이에요, 사실. 그런 부분에서 볼 때 이번에 이제 이익단에서 컨센을 하회했다든지 이 부분을 가지고서 그 주가가 이제 폭락한 부분은 좀 과도했다. 그리고 새로운 성장으로 이제 나아가는 데 있어서 과도기적인 어떤 부분들을 시장이 빨리 인식하지 못했다. 혹은 이제 그냥 이걸 빌미로 이제 그냥 폭락시키고자 하는 부분도 있었을 수도 있고요. 넷플릭스 같이 뭐 비슷합니다. 넷플릭스도 이제 뭐 실적이 뭐 엄청나게 뭐 안 좋았던 건 아닌데, 향후 가이던스에 대한 부분들 시간으로 이제 뭐 넷플릭스도 한 20% 급락시키면서 그렇게 좀 만들었는데, 뭐 지금 뭐 거의 회복하고 있죠. 이 메타 같은 경우도 지금 시간으로 한 20% 급락을 시켰지만, 어느 지점에서는 또 강하게 튀어오르는 어떤 흐름이 전개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실적적인 부분을 뜯어보면 이익단에서 이제 좀 좋지가 않았고, 매출의 이제 지역별 매출 보면 아시아권에서는 31% 증가했어요. 와, 엄청나게 성장을 이제 보여줬는데, 개인정보 유출 같은 이슈가 사실 이제 북미 쪽에 영향을 미친 게 아닌가 싶어요. 15% 전년비 증가한 수준이죠, 북미가. 그리고 유럽은 20% 증가했고, 나머지 이제 지역은 28%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북미 빼고는 나머지 지역은 이제 굉장히 견조한 어떤 성장을 이뤄냈는데, 이게 이제 지속적일지는 조금 더 이제
다음 분기까지 한번 봐야 되겠지만, 사실 이번 이슈 이제 실적과 어떤 부분을 가지고서 성장이 꺾였다든지, 뭐 그런 부분으로 해석하기는 조금 이르다, 이렇게 좀 해석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메타 같은 경우 메타버스 관련된 연간 사업으로 작년도 이제 연간으로 12조 넘게 이제 손실을 봤다는 기사도 이제 같이 나왔는데요. 전전년 뭐 이렇게 이제 한 6, 7조 정도 손실을 보다가 이제 작년도 같은 경우는 굉장히 큰 손실을 봤는데, 결국 이제 성장을 위해서 이제 투자를 하는 거죠. 결국은 그 부분이 이제 작년도 실적에 좀 중요했다고 생각이 되고요. 역시나 이제 이 SNS의 어떤 시대에서 이제 메타버스 시대로 넘어가는 어떤 과도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가장 큰 영향을 받는 기업은 역시나 이제 페이스북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패러다임 변화, 인터넷에서 패러다임 변화 속에서 사실 PC의 시대에서 모바일 시대로 넘어가면서 가장 큰 수의 어떤 업종 중에 하나가 이제 SNS였죠. SNS. 그래서 이제 스마트폰이 보급화되고 이제 내 손 안에 이제 여러 가지 어떤 SNS 시대가 열렸었는데, 이게 지금 메타버스의 시대로 이제 넘어가는 과도기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페이스북도 사명까지 변경시키면서 사업 구조를 완전히 변모해야 되는 그런 구간에 이제 봉착한 거죠. 결국은 뒤처질 것이냐, 이제 치고 나가면서 주도를 할 것이냐, 이 갈림길에서 선택을 했고, 지금의 어떤 메타의 선택은 이제 옳다고 보여지는데, 그 과도기적인 측면에서 이제 여러 가지 실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덜컹거리는 지점들이 좀 발생하는 걸로 볼 수 있고요. 플랫폼의 이제 이런 분류를 보면 결국 이미지 텍스트의 시대에서 이제 영상의 시대로 확실하게 넘어가고 있고, 이 영상에서도 한 단계 진 일부한 이제 3D 뭐 아바타라든지, 결국 이제 실시간 동시성 그리고 퍼블릭 어떤 결합된 이런 시대. 그래서 메타는 호라이즌 서비스 이런 것들이 이제 내놓으면서 이 시대를 이제 주도할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 뭐 네이버는 제페토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을 이제 서비스가 앞으로 좀 주도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시대가 되는 거죠. 결국 이제 이 플랫폼의 어떤 영역도 이제 이런 영역으로 이제 넘어가는 그런 시대에 있습니다. 그래서 메타의 이번 실적이 결국은 이 시대를 맞이하는 그런 투자의 관점에서의 어떤 실적이다 하고 좀 해석해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NH투자증권 계속적으로 이제 이 메타를 이제 커버를 했었는데, 이번에 또 실적 관련해서 리포트가 나왔는데요. 단기 실적 훼손 우려보다 중장기 성장성에 주목을 해보자. 그래서 새로운 성장 국면에 진입하기 위한 과도기다. 인내심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제 일단 뭐 주가 급락 핵심 배경은 광고 실적 추가적인 훼손, 이 부분이라고 좀 예상이 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지금 그 SNS 쪽에서는 이 쇼폼 비디오 쪽으로 이제 유저 형태가 좀 전환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좀 강화하려고 하고 있고, 릴스입니다. 여기 이제 페이스북에서 서비스하는 게 릴스 역시 시간이 걸리지만 결국 수익 창출 속도는 올라갈 것이라고 예상을 한다. 그래서 SNS 이용자 형태 변화와 메타버스 생태계 구축이라는 그 흐름에 적극적으로 대응 중이다. 웹에서 이제 모바일 환경으로 피드에서 스토리로 성공적으로 전환했던 사례 감안시 동사는 충분히 변화에 살아남을 것으로 판단된다. 메타버스라는 메가 트렌드는 유효하며 동사는 이를 주도할 선도 기업으로 준비 중이다. 단기 실적 훼손보다는 중장기 성장성 강화에 따른 밸류에이션 멀티플 확장에 주목할 때다. 그래서 분할 매수 관점으로 대응을 권고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 그 이익단의 어떤 약간 좀 떨어진 부분에 대한 설명을 하고자 했는지, 이번 분기부터 이제 별도로 공개를 하기 시작한 게 리얼리티 랩스 부문 이제 실적 공개입니다. 결국 이제 어떤 기업 안에 이제 어떤 부문을 나눠가지고 공개할 필요까지는 없는데, 리얼리티 랩스 결국 이제 메타버스 사업부죠. 메타버스 사업부 매출이 8.77억 달러로 22% 증가했다. 한 10조 정도 되네요. 연휴 기간 퀘스트2 판매 호조 영향. 하지만 뭐 직원 관리 및 R&D 비용으로 영업 손실은 33억 불을 기록했다 해서 연간 영업 손실이
102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한 12조인 거죠. 그래서 12조 정도가 이 메타버스 사업부에서 이제 손실이 났는데, 결국은 투자죠. 메타버스 생태계 구축에 이제 많은 비용이 이제 소요되고 있고, 여기에 따른 또 여러 가지 어떤 AI 인프라 관련 투자 증가로 올해 같은 경우도 캐펙스가 뭐 한 30조 정도 될 걸로 제시를 하고 있네요. 그래서 이제 단기적으로는 좀 실적 저하 요인들이 있긴 한데, 중장기적인 어떤 성장의 과도기 측면이다, 이렇게 좀 해석하는 쪽으로 이제 의견을 좀 표하고 있고, 주커버그 이제 CEO가 또 투자 우선순위에 대한 어떤 내용을 발표를 했죠. 릴스, 이제 숏폼 비디오 쪽, 커뮤니티 메시징, 상거래, 광고, 개인정보 보호, AI 및 이제 메타버스, 이렇게 이제 향후 투자 우선순위에 대해서 이제 선정을 했고 얘기를 했고요. 중요한 건 이제 기존 사업부가 아니죠. 사명까지 변경하면서 이 메타버스 관련해서 이제 계획들이 아마 중요하게 될 겁니다. 주가 측면에 있어서도 이쪽 사업부가 이제 얼마나 이제 뭐 향후 이제 매출이 이제 폭발적으로 증가해서 이제 BEP를 넘어서는지, 뭐 이런 것들이라든지, 또 메타버스였던 새로운 서비스를 내놓으면서 이제 반응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얼마나 좋은지, 특히나 이제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이런 데서 이제 아바타를 맞춤형으로 설정해서 사용할 수 있게 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얼마나 이제 시장에서 호응을 받을지, 이런 부분들이 주가에 더 중요한 어떤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결국은 현재 과거 사업부 그런 부분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 미래 이제 이 새로운 성장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 사업부가 어떤 이제 대응을 해나가는지, 생태계를 구축해 나가는지, 이런 부분이 이제 중요할 거라 생각되고요. 단기 실적 훼손 우려보다는 중장기 성장성에 주목해보자, 이런 내용으로 이제 구성되어 있는 내용 한번 체크해 보시죠. 그리고 이제 오늘 시장에서 단연 뭐 가장 강했던 섹터 테마단은 이제 진단키트 쪽인데요. 정부의 이제 뭐 자가진단 검사 확대 발표 이제 이번 주부터 본격화되는데, 예상됐던 부분이죠. 자가진단 키트를 이런 식으로 사용 확대가 되면 뭐 결국 이제 공급이 딸릴 수밖에 없고, 가격은 올라갈 수밖에 없고, 마스크 대란 같은 어떤 개념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미리 이제 구입을 해놨기 때문에 굉장히 싸게 이제 구입을 해놨는데, 3,000원짜리가 지금 뭐 4만원? 뭐 그 이상으로 지금 가격이 좀 폭등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자가진단 키트를 허가받은 게 국내 이제 지금 3개 업체인데, SD 바이오센서, 휴마시스, 그리고 이제 비상장이지만 레피젠, 파트너스, 이런 기업이 이제 판매 허가를 받은 어떤 상황인데요. 뭐 주문량을 지금 소화하지 못해서 굉장히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참 어느 정도 좀 예상했던 부분인데, 이렇게 대란이 또 이제 펼쳐지니까 참 당혹스러운데, 어쨌든 주가에는 굉장히 관련주들의 주가에는 뭐 단시일 내에 지금 바로 꺾일 이유는 없겠죠. 왜냐면 뭐 확진자가 지금 더욱더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오미크론이 이제 정점을 찍는 과정에서 막 2-3일 상간에 이제 신규 확진자 수가 한 2배씩 이렇게 늘어나는 경우를 우리가 이제 해외에서 봤죠. 일본도 그렇고 이제 유럽도 그렇고 미국도 그랬었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이제 다르진 않을 걸로 봅니다. 그러면 이제 지금 2만 명 좀 넘는 수준의 확진자가 뭐 며칠 상간으로 또 한 3만 명, 4만 명, 뭐 10만 명까지 지금 정부 측에서 좀 예상을 하는 것 같은데, 그렇게 된다면 이제 이 자가진단 키트였던 수요는 뭐 지금보다 더 커질 가능성이 높죠. 그런 부분에서 볼 때 이 관련된 기업들, 지금 허가받은 몇 개의 기업에 어떤 수급은 쏠림 현상이 좀 벌어질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뭐 오늘도 뭐 SD 바이오센스, 휴마시스 같은 기업은 이제 굉장히 폭등을 했는데요. 쉽게 꺾이진 않을 것 같은 그런 분위기로 지금 형성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주에도 제가 설명드렸지만, 이 체계가 바뀌는 거, 결국은 PCR 검사는 이제 고위험군에 적용되면서 지금 코로나 진단 자체를 신속 이제 자가 진단 요걸로 지금은 이제
일단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가진단 중심으로 이제 체계 자체를 이제 전환하면서 뭐 PCR 검사 자체는 이제 아주 이제 특수한 어떤 사람들, 뭐 고위험군들에게만 이제 적용하는 그런 어떤 체계로 이제 바뀌게 되는 거고요. 사실 정부도 이제 어느 정도 예상했죠. 자가진단 키트 대란의 어떤 가능성이 좀 보이기 때문에 결국 이제 뭐 문재인 대통령 시각처장 이렇게 구정 연휴 동안 SD 바이오 센스하고 이제 휴마 시설을 방문해서 원활한 공급을 이제 약속했다 하는데 사실 이게 가격이 뭐 옛날에 마스크 때랑 비슷할 것 같아요. 가격이 좀 천차만별로 벌어질 것 같고 공급량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이 가격 자체가 쉽게 허물어지기 좀 어려운 어떤 상황이 되겠죠. 한때는 키트 한 개당 4만 원에서 6만 원까지 6만 원. 야, 진짜 엄청나네요. 식약처와 질병관리청에서 마스크 대란 당시처럼 가격을 컨트롤하기 이제 시작했다 해서 일단 뭐 제조사들과 이제 미팅을 뭐 진행하면서 이 가이드라인을 주는 것 같은데 사실 이게 정부 가이드라인과 또 시장 가격은 또 괴리가 발생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 물량 부족 사태가 이제 어느 정도 좀 허물어져야 이 시장 가격도 좀 낮아지면서 이 관련주들이 일단은 쉽게 좀 꺾이기 어려운 좀 상황이 되고 있다. 이렇게 좀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뭐 대부분의 바이오 종목들이 이제 강한 반등을 보여줬는데요. 셀트론 그룹도 이제 뭐 진단 키트를 미국에 이제 대규모 공급을 하고 있죠. 그 부분이 좀 부각이 되면서 셀트론 그룹주도 이제 강한 어떤 반등세를 좀 보였습니다. 특히나 이제 4월까지 미국에 4천억 규모의 진단 키트를 공급한다. 미국 아마존 및 미국 국방부 조달청 등 공급 물량에 대해서 이제 논의를 하고 있다. 그래서 올해 이제 이쪽에 대한 어떤 매출이 좀 많이 잡히게 될 것 같아요. 마진은 이제 엄청 크진 않겠지만, 뭐 이제 시밀러라든지 뭐 이쪽 같은 그런 마진 나오진 않겠지만, 어쨌든 올해 상반기 기록적인 어떤 매출에 대한 기대를 해볼 수가 있고, 미국 국립보건원 오미크론 변이 감지 효과를 확인했다는 내용도 이제 있죠. 일단 이 내용은 셀트론 그룹보다는 뭐 당연히 휴마시스에 더 큰 호재가 되겠죠. 더 소형주기도 하니까. 그래서 휴마시스하고 이제 셀트론이 같이 공동 개발한 겁니다. 디아트 트러스트, 이제 항원 신속 진단 키트, 이렇게 항원 홈 테스트 해서 이게 이제 뭐 지난해 4월, 10월 이렇게 FDA 이제 긴급 사용 승인을 획득하면서 이제 공급할 수 있게 됐고요. 특히나 이제 중요한 거는 오미크론에 이제 오미크론 감지를 할 수 있는지 여부가 중요하겠죠. 최근엔 국립보건원, 미국 국립보건원을 통해서 실시한 변이 감지 연구에서 오미크론 감지에 효과 있는 걸로 이제 나타나면서 추가적인 어떤 물량 협의까지 돌입할 수 있는 그런 교두보를 좀 마련했다 보면 될 것 같습니다. 1분기 내로 기록적인 진단키트 매출을 올릴 수 있을 걸로 기대하고 이번 공급을 통해서 미국 의약품 및 의료기기 시장에서 브랜드 공신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다 해서 추가적인 어떤 수주 기대감도 좀 붙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증권사 보고서 중에서 이제 지수 전망 의견 표명한 곳이 이제 몇 곳 있는데요. 그 중에서 이제 삼성증권 거를 한번 좀 볼게요. 2650포인트가 현 증시 조정의 이제 진바닥이자 올해 이제 연저점일 수 있다고 이제 이렇게 의견을 하면서 근거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첫 번째 근거가 이제 전 세계 대장주 증시인 S&P 500이 아직 죽지 않았다. 그리고 경기 침체 리스크가 없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시장은 이미 연내 5회 금리 인상 가능성을 선반영하면서 최근에 조정을 받았다. 네 번째는 이제 매파적인 연준이 주식의 뭐 죽음을 뜻하진 않는다는 내용. 그리고 다섯 번째는 미국 10년물 국채 이제 금리가 1.8% 경계로 상승 속도가 좀 완만해질 가능성이 높다. 여섯 번째는 스태그플레이션 내러티브 탈출이 가시화되고 있다. 이제 뭐 원자재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이 뭐 어느 정도 좀 둔화될 것이다 얘기하는 것 같아요. 공급망 이슈 이 부분이 이제 점차적으로 이제 낮아지고 소멸되면서 스태그플레이션 내러티브 탈출이 가시화될 것이다. 일곱 번째, 코로나 파장은 현상보다는 뭐 인식의 문제로 변모되고 있다.
여덟 번째, 한국 수출 선방 그리고 기업 실적 모멘텀이 바닥을 통과하고 있다. 아홉 번째, 동시다발적으로 확인되는 국내외 증시 과매도 이제 시그널들, 그런 부분들, 뭐 밸류에이션 퍼가 한 10배 밑으로 떨어졌다, 뭐 이런 것들이 되겠죠. 기술적으로 보더라도 이제 굉장히 과매도권에 들어왔기 때문에 뭐 이런 것들 얘기하는 것 같고, 열 번째는 2월을 분기로 안정화에 나설 내부적인 수급 환경, 뭐 LG 엔솔의 상장 이제 불확실성 수급 요인이었는데 상장했으니까 좀 안정화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이제 10가지를 이제 근거로 좀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뭐 미국보다 훨씬 더 강하지 못했던 반등 장세이긴 했지만 어느 정도 지금 수준 정도가 현 증시 조정의 바닥이자 연저점일 가능성이 높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한번 이 부분 체크해 보시고, 제 생각은 연중 저점이 찍혔다고 확신할 수는 없다고 좀 보거든요. 연중 저점, 연중 지금 2월입니다. 그래서 아직 이제 남아 있고, 사실상 좀 덜컹거리는 어떤 시기, 조정기 어떤 구간이 완전히 마무리된 건 아니거든요, 사실. 뭐 단기적으로 한두 달 상간에 이제 바닥은 형성될 수도 있지만, 또 이제 뭐 가을경 뭐 이럴 때 이제 한 번 더 밑으로 찍을 수도 있기 때문에 사실 확신할 수는 없고, 뭐 중요한 거는 계속 저는 이제 일관되게 말씀드리지만 유망한 성장주를 확보하고 보유하고 있는가, 더 떨어지면 매수할 수 있는 그런 용기 있는 뭔가 확신을 가진 기업들이 있는가, 그게 이제 핵심이 될 것 같고, 지수에 대한 어떤 바닥 예측 이런 것들은 정확히 할 수는 없죠, 사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런 근거를 제시하는 거는 뭐 타당한 부분들도 있는데, 사실 연중 저점까지는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다, 이렇게 좀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얘기하는 탑픽 10종목은요, 삼성전자, 삼성바이오로직스, 현대차, SK이노베이션, 하이브, CJENM, 이마트, 첨보, 한미반도체, 현대건설, 이렇게 좀 꼽고 있네요. 그래서 오늘 시장 정리, 뭐 이슈 정리 이렇게 좀 마무리를 지어보는데요. 오늘 뭐 아쉬움이 좀 가득한 마감일 것 같아요. 미국장에 비해서 훨씬 더 못 미치는 어떤 반등이었기 때문에 일단 좀 아쉬움이 클 수 있겠지만, 또 비례해서 그렇게 또 연결되는 건 아니죠, 시세라는 게. 그래서 시차가 있을 수도 있고, 또 이제 또 며칠 뒤에는 우리나라 시장이 더 강하게 튀어오를 수도 있기 때문에 실망은 좀 아직 이르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요. 일단 뭐 아시아 전체적인 어떤 시장이 다음 주 월요일 날 이제 다 이제 열리죠. 그런 부분에서 다음 주 또 되어봐야 이 반등의 어떤 흐름이 강도를 좀 더 정확하게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요. 연휴 끝나고 나서 지금 뭐랄까 확진자 대란이라고 해야 될까요? 확진자가 굉장히 급증하고 있는데 다들 좀 조심하시면서, 오미크론이 이제 그만큼 약화된 거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고령자 분들은 좀 조심하는 게 필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폐렴으로 진행되면 그래도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주의하시면서 오늘 장 이렇게 마무리하고요. 저는 또 다음 시간에 좋은 내용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편한 저녁 시간 되십시오. 감사합니다.